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는 제목을 건강한 다이빙 이야기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지방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세팅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누가 어떤 병을 제일 많이 앓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대부분이 감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지방간이 제일 많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지방간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병입니다. 이것이 적당하게 잘 처리가 돼 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쁜 병으로 계속 이어져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지방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이브 웹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 두 가지고 2번의 경우는 의사분이었는데 본인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진단을 받고 계속 다이빙 해도 되느냐고 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질문을 보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에 대한 어떤 정의, 유형, 원인, 정상, 진단, 예방,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치료 혹은 대처 방법 같은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 지방간은 제 전공이 아니어서 광주 첨단 지구에 있는 첨단 종합병원에 우리 다이빙하는 친구분인 우리 서영선 박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런 이 답을 좀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방간이 뭐냐고 하면, 지방은 쉽게 말하면 그냥 지방에 기름기가 들어차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피하에 지방이 들어차면 피부가 늘어나면서 배가 나오고 옆구리가 굵어지고 해서 아직은 어떤 공간이 좀 있지만, 지방은 상당히 타이트한 지방막에 의해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간 속에 지방이 들어차면 이런 아주 몹쓸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기름기가 차 보이는 이런 병으로 바뀌고, 당연히 건강한 조직이 밀려나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지방간은 두 가지 큰 유형이 있는데, 하나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다른 하나는 당연히 알코올성 지방간이 되겠죠. 제가 서영선 박사한테 물었던 게, 알코올하고 지방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했더니, 알코올은 체내 대사 과정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지방으로 바뀐답니다. 저도 다 까먹었습니다. 우선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이게 더 많습니다. 즉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지방질이 들어차게 되는, 그러나 술도 먹지 않는 사람에게서 오면 그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그냥 지방간 상태지만 이게 더 심해지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하는 염자가 하나 더 붙게 됩니다. 이거부터는 이제 좀 심각합니다. 이 염이 붙으면 NASH, NASH, Non-Alcoholic Steatohepatitis라고 해서 이 간염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이때부터는 조금 심각한 상태로 접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땡이가 부어오르네요. 이게 심해지면 간경화가 오고 간암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 이식 수술의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지금 현재 원인도 모르고요. 체중이 많고 비만인 사람에게 잘 오는 걸로 봐서는 결국 비만이면 내 몸속에 기름기가 많다는 뜻이니까 그 기름기가 간에 찬 게 아니겠냐. 고지혈증도 결국 같은 소리가 됩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C형 간염이나 혹은 다른 A, B형 간염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중에 간의 독성을 나타내는 약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이죠. 이 스테로이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선수들한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일시적으로는 몸에 굉장히 몸을 살려주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 아주 다양하고 아주 악독한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약물이 됩니다. 스테로이드 헬스 근육 키우는 분들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드시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 심장약, 고지혈증 약 중에서도 이렇게 간의 독성을 나타내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년에서 대부분 나타나지만 전체 연령, 특히 요즘은 소아에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알코올성 지방간은요, 술을 하루에 한두 잔 이상. 저는 이 한두 잔이라는 표현이 되게 좀 웃긴다고 생각해요. 소주를 맥주 잔에 먹는지, 위스키를 맥주 잔에 먹는 건지. 근데 정의는 각 술에 해당되는 잔의 한 잔, 두 잔. 그 이상을 매일 이렇게 먹게 되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오기 시작한다. 비만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서 비만 여성이면 굉장히 심각한 고위험군이 됩니다. 유전적인 소인도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 알코올성 지방간이 나타났을 때 사실은 요 다음 슬라이드가 정상입니다만 정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술을 계속 먹게 되면 이것이 간염, 그 다음에 간경화, 간부전, 간암 등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방간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아까 질문을 하셨다는 그 의사 선생님도 본인이 지방간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진단을 받고 좀 놀랐던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본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다이빙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상은 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병을 키우게 됩니다. 정상이 나타난다면 복부 중간이나 우측 약간 상부에, 복부 상부에 통증이나 압력 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식욕이 떨어지고 사람이 피곤해질 끼고 체중이 감소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마다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곤란하겠습니다. 지방간의 진단은 간 기능 검사, 혈액 검사로 간의 기능이 지금 살아있는 없나를 봅니다. 유명한 그 검사 내용이 GOT, GPT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검사들이 되겠고요. 이게 40 유니트를 넘어가면 이제 간의 기능이 점점 나빠진다고 봅니다. 초음파를 해도 지방간은 볼 수 있습니다. C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심각해지면 바늘을 복부에서 간을 향해 찔러 넣어서 간 조직을 조금 떼내서 현미경에 도포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간 조직 검사한다고 배를 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 기능 검사하는 많은 어떤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도 정상 수치를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부탁해서 찾았습니다. 이게 제가 그 고은 이비인후과에서 일하면서 거기 간호원이 이거 찾는데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거기도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간의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지방간이라고 하는 그 간 속에 들어있는 지방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약물은 없습니다.
그 지방에 간이 많이 차 있으면 한 콜레스테롤 제제를 먹으면 어떻겠냐? 뭐 먹어도 되겠죠. 그러나 그 약 중에는 간 독성을 띠는 종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분들은 약 먹기 시작해서 한 3개월 이내에 간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또 6개월 후에 또 받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방간이 온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예방이겠죠? 비알코올성이라면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체중 조절입니다. 워낙 뭐 비만하고 관계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뭐 고기 종류보다는 채소 과일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술 줄이시고요. 먹고 있는 어떤 그 약물이 간에 문제가 없는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건강정진이겠죠. 뭐 당연히 내가 현재 다른 병을 가지고 있다면 심장병, 뭐 신장염 그런 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딱 저희 부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나 이렇게 여불다게 이렇게 머리 기르는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에 신경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간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거든요. 간에 좀 친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B형 간염 예방주사, 뭐 당연히 독간, 폐렴 예방주사, 그 다음에 여성분의 경우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이게 유두종 예방주사거든요. 이런 것들을 맞아서 그냥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병이 생겨서 다른 새로운 약을 먹게 된다면 그거는 그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또 내가 지방간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의사에게 같이 다 물어보셔서 이 약이 간에 안전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체중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칼로리가 낮은 음식 드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이 체중 빼는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너무 심하게 빼면 이 지방간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500g 정도 뺀다고 생각하십시오. 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은 한 1kg 가까이까지 괜찮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2kg, 많으면 3kg 정도 빼는 어떤 식단 조절을 해서 체중을 감소해 주는 게 좋겠고요. 운동은 하루에 한 30분씩 꾸준히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술, 가장 중요한 대처 방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은 술 끊으셔야 돼요. 이 금주를 하게 되면 그 알코올성 지방간뿐만이 아니라 비알코올성 지방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술 드시지 마시고요. 단술을 드십시오. 좀 썰렁합니다. 이게 그 알코올 중독자 부부가 술 끊고 나서 생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재밌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셀카를 찍어서 그 SNS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달라져서 남자 여자가 다 엄청 선녀네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빙 열심히 합시다입니다. 그 알코올성 혹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신 분들은 운동 꾸준히 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이빙 교육을 했고요. 그러고는 한 3년, 그 옆에 있는 친구, 이 친구는 한 4년 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참 동해안 많이 다녔습니다. 양포, 간포, 그 다음에 그 대진 울진까지 많이 다녔습니다. 이 사진도 제가 많이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다이버가 다이버에게 물 먹이는 사진입니다. 다이빙하기 전에 물 많이 마시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다이빙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제목은 그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가 아닌 건강한 다이빙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좀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생활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